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권의중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1부에서는 기본적 분석까지만 말씀드리고 2부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인데요. 저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권의중, 제 이름 석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바로 검색하시지는 마시고 다 제 강의 듣고 나신 다음에 검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항상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 아니면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예스,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은 풍선 효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즉 주식시장에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이때는 주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풍선 내에 일정한 양의 공기가 있을 때 한쪽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이 풍선 내부의 공기의 흐름이 주식시장에서의 돈의 흐름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돈의 흐름만 안다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 주식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기본적 분석에도 역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즉 거시경제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찾고, 바텀업 방식은 반대입니다. 기업을 먼저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거시경제 분석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 바텀업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하시기 전에 본인이 투자할 회사에 대해서 먼저 탐방을 가보신 분 혹시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들도 기업 탐방 거의 안 갑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거시경제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을 할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탑다운 방식은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많이 추우시죠? 그러면 아마 집에서 다 보일러 떼실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 관련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부님들, 요즘에 빌트인 키친이 되게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거 하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샘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샘 주식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들을 제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이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걸 아신다면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사실 탑다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져야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 동네인 중국 인구가 15억이라고 하는데, 그 15억인 사람들이 양치질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 가서 칫솔과 치약만 팔아도 소위 대박이 나겠죠. 그렇다면 이 시장의 규모는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프라이스, 가격과 퀀티티, 수요량의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격을 볼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휴대폰과 자가용을 판매를 할 때 그 가격을 당연히 회사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반해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 원자재에 상당한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 사실 얘네들은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량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휴대폰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자가용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현대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최종 소비자인 개인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고요. 사실 이런 회사들은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 다들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역시 수요량이 증가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 우리나라 인구 이제 얼마 후면 감소하죠? 애 거의 안 낳잖아요. 예, 이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요량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늘면 부모님의 투지폰도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릴 수 있고 또 집안의 가전제품도 바꾸고 고급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그냥 패스를 하겠는데요. 혹시라도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한 배를 샀다거나 포스코에서 만든 철강을 샀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게 꼭 연락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반드시 고객으로 잡아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도 역시 소득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사실 이 두 종목보다 KTNG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태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월급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나면 담배를 3갑씩 피울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월급이 더 줄어들면 담배를 많이 피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마트 가서 쇼핑하고 이마트 가서 외식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SK텔레콤과 한국전력 외에도 KT, LGU+, KTNG, 한국가스공사, 그 외에 이마트, 농심, 또 금융업, 즉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100% 내수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차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에 반해서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SK텔레콤과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한 가지 매력이 있는데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정성이 또 다른 매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